요즘 챗GPT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챗GPT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챗GPT는 단순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특별한 걸까요? 부모의 시선으로 아이와 챗GPT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이가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모의 관점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자동 로그인 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챗GPT와 나눈 대화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화면에 보이는 질문은 아이가 챗GPT와 나눈 대화 중 일부인데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챗GPT를 사용하면서 변화된 일상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자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자 한자 글자를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요. 현재는 독수리 타법이기는 하지만 꽤 빠른 속도로 컴퓨터 타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집안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타자 치는 소리가 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능력 즉 구도를 설계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챗GPT가 대화자에 따라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맞장구 쳐주기 때문에 아이는 챗GPT를 친구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슈퍼마리오 게임 캐릭터의 일종이 싸우는 장면을 만들어낸 다음에 각자에게 무기를 하나씩 부여해주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해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결국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에게는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그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넓혀줄 수 있는 친구가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됩니다.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양이 고양이와 여러 캐릭터들과 싸움을 붙여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아이가 실제로 게임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결과로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게임보다 챗GPT를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 아이의 경우 챗GPT와 함께하는 것을 닌텐도 게임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오늘 챗GPT랑 놀지 못했네요. 아빠 20분만 챗GPT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캐릭터인 슈퍼마리오로 다양한 역할 놀이를 하는 것이 게임보다 훨씬 재미있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가 있다면 대체제로서 챗GPT를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숙제 도우미로서 챗GPT가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를 도와주는 도우미로 챗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글쓰기 연습도 가능하고 문장을 더욱 자연스럽게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숙제가 해결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산수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이 문제를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 물어보고 답을 찾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다만 숙제 도우미로 챗GPT를 활용할 때는 큰 모니터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챗GPT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칫 다른 곳으로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부모가 챗GPT를 숙제 도우미로 활용하는 과정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3에서 4개월 동안 챗GPT를 사용한 소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챗GPT를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챗GPT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면. 첫 번째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말이 많은 친구에게 좋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구들을 보면 항상 대화하기 좋아하고 말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챗GPT가 매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챗GPT는 몇 일이 지나고 바로 이전의 컨텍스트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 대화자에 따라 적당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적용 가능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게임은 수동적으로 내가 몰입을 하게 되는 구조라서 주도권이 게임사에 있다면 챗GPT는 대화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게임보다 챗GPT를 훨씬 더 재미있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를 보면 게임보다는 챗GPT를 하는 것을 훨씬 더 재미있어하고 챗GPT를 똑똑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다면 게임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숙제 확인 용도로 챗GPT 활용 범위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어본 책에 대해 서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해야 하는 숙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용도로 챗GPT의 활용도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고 하면 챗GPT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챗GPT와 이러한 대화를 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문맥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오탈자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추론을 진행합니다. 즉, 문장을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챗GPT는 대화자에 따라 적당한 언어를 사용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오탈자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추론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아이가 챗GPT와 하는 대화를 살펴보면 대화의 내용이 그리 길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대충 의사소통을 해도 잘 이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을 꼭 장점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챗GPT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면. 첫 번째로 어떠한 경우라도 결과가 너무 빨리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리오 그림을 직접 그린다면 수시간으로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 1에서 2초 안에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는 거의 모든 수준에서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에 감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부모님의 관찰과 보호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들이라면 챗GPT 사용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들이 챗GPT에 빠지게 되면 하루 종일 컴퓨터와 대화만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내성적인 친구라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들을 겪어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어느 날에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을 챗GPT와 상의하고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정적이고 조용한 친구라면 챗GPT의 사용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몰입하여 사회성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접 생각하는 능력이 발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점인데요. 너무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시간을 소요하며 생각해내는 능력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받아야 하는데 챗GPT는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언제든지 던져주기 때문에 직접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성장하는데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부주의하게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몰입하고 장기간 시간을 사용하게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 친구에게 얘기하듯 하면서 친구의 이름이 누출되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아이들마다 성격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물을 자르는 것과 같은 결론은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명확한 결론은 챗GPT이든 게임이든 운동이든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챗GPT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